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균장입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시죠? 최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의 크기나 아니면 상승이 일어나는 시기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예측과는 걸맞게 움직여주고 있어서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장이 뭐 위태롭다거나 정말 고통스럽거나 그런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는 거는 내가 아는 정보는 한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락을 받지만 이게 그냥 한 번에 그냥 이 지점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지금 형태 같이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내려갈지 이런 것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이 나오게 되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뭐 22 발표 전에 우리는 0.25보다 0.5에 무게를 맞추고 있다. 또 실제값이 0.5%가 나왔다. 또한 지금 하락을 하는 것도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까지는 하락이 크게 존재하지 않았던 나스닥의 이 하락으로 인해서 이런 하락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정보라기보다 정말 불확실성에 달려있는 이러한 이 비어있는 공간에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것들은 방향성을 크게 점 찍어두지 말라라고들 말을 합니다. 일단 다행스럽게도 상승 시기나 아니면은 저항을 받는 그런 매물대나 그런 것들을 쉽게 지금까지는 예측을 했어도 정말 지금부터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의 하락으로 인해서 시간대를 보면은 이게 어젯밤 10시부터 하락이 존재했었고 비트코인의 1시간 봉을 보면 그보다 조금 빠르게 약간은 21시부터 조금씩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음봉의 크기가 시작된 것은 좀 더 약간 그 이후에 나오기는 했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시간대가 맞고 지금의 하락은 나스닥의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은 왜 하락을 했냐? 우리가 A포인트와 B포인트가 있으면은 A포인트는 며칠 전에 가볍게 돌파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한 번의 저항을 맞기는 했지만 이 매물대가 한 번 지지함으로 인해서 여기는 좀 약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또 의미 있는 이런 매물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매물대는 어디냐? 이 B포인트에 해당하는 거죠. 과거에 저는 이 포인트가 뭐 중간선에 걸리거나 아니면 상승이 도래한다면은 어제자 얘기입니다. 어제자에는 한 2, 3% 이상의 저항이 걸려 있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의 차트는 그 해답을 매물대 중간에서 나는 저항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더 내려가냐 아니면은 더 올라가냐겠죠. 근데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쉽게 예측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까지? 이날까지. 이날이 언제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월요일 오전 6시 또는 뭐 7시가 될 때도 있고 월요일 오전 6시입니다. 월요일 오전 6시가 되면은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결정이 되고 한 이틀치 그 시간 격차를 갖게 됩니다. 이틀치 동안은 나스닥은 이제 움직이지 않지만 비트코인은 차트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장이 펼쳐질 것이고 저는 지금 캔들의 형태가 대단히도 그냥 방향성이 없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큰 이슈가 없다면 그냥 이 매물대에서 이런 식으로 캔들만 만들어내다가 일요일 저녁부터는 크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어제 영상에서 주말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분석을 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어제 영상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는 하락을 보고 있고 그 포인트는 최대 뭐 저점을 뚫는다든지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의미 있는 그냥 저가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뭐 포지션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현물이 아닌 선물에서 잡은 포지션을 말하는 거고 저는 선물은 스케이핑만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서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실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단타나 스케이핑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해보세요. 제 영상 초반부에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상승을 봤었던 시기나 아니면은 저항을 받았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되게 편하게 매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과거 말고 또 현재도 말고 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 과거에
나 이때 매수할 거, 이때 매도할 거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현재 차트를 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밖에 없어요. 상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상승 근거가 어디 있냐? 더블 바텀으로 인한 상승 60일선을 만나면서 위태위태해졌죠. 그럼 60일선은 이제 체크를 안 해도 돼요. 왜냐? 1차 매도를 가져갔으니까. 2차 매도를 예상을 했을 때 우리의 관점에서 상승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발컬로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그려드렸는데 5일선이 21선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상승이 일어날 때는 무조건 21선 타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5일선이 어떻게 탈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1선과 매수를 할 때는 즉 21선과 가깝게 매수를 할 때는 최대한 분할 매수에 가깝게 매수를 하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할 시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5일선이 타고 가는 그림이 한 번씩 저항을 받으면서 21선과 가깝게 매수를 지는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차트도 있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내서 21선에 아예 안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비로소 상승을 끝낸 다음에 그때서야 좀 약간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어서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저는 둘 중 하나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쪽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반대 상황 이런 식으로 상승이 존재한다면은 그때는 영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과거에 이 상승에 있어서 이때 못 탔어요. 왜냐 근거가 없었어요. 상승 차트를 보면은.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똑같이 추세선을 그리고 추세가 뒤바뀌는 신호가 나왔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냥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비트게더에서 한 번에 들어갔었고 고점 꺾이는 거 보고 단기 매매는 여기서 종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더리움은 좀 더 뒤에 매도를 했는데 거기도 고점이었어요. 잠시 얘기가 격가지로 빠졌는데 자 지금 현재 차트를 이거를 보고 다시 감정이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상승의 근거를 확보하고 지금 현재 재매수에 나서는 이유는 우리는 21선이 5일선의 지지로서 작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상승은 60일선은 가볍게 돌파를 할 것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60일 저항은 이미 받았지만 추후 상승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받게 된다면은 20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경향이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 건너뛰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27일자 이 날로부터 한 전후 이틀치 그러면은 한 3, 4일 정도가 되겠네요. FOMC 일정에 맞춰서 차트가 흔들릴 때 21선과 가까운 굉장히 괜찮은 그런 구간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추세가 급격하게 꺾여서 21선을 만나게 된다면은 저는 그때도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FOMC의 선반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OMC 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FOMC 일정은 지금 7월 28일 새벽 03시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일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추가 상승을 보고 좀 재매수를 한다거나 댓글에는 100% 매도한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그냥 절반을 던지고 좀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차트가 나오는지를 관찰하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연장전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1대1로 비교서 이런 연장전이 존재하는가에 유무를 가릴 때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날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지만 좀 더 달라질 수도 있고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가격만 보세요. 즉 이동평균선만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제시해드렸던 안이 1안이고 만약에 2안으로 흘러간다면 제가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장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제 영상에서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알트장은 내일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간단한 것만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금의 알트장이 제가 봤었던 뭐 레이어 1, 레이어 2 그런 알트 종목들이 뭐 곽강을 받는 장이냐 그런 장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폴리곤이나 뭐 아니면은 니어 프로토콜이나 이런 기술력 좋고 초신성 테마에 해당하는 코인들의 차트가 상승세를 크게 받은 것은 맞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는 9시 개장하자마자 뭐가 가장 많이 상승했는가를 보잖아요. 그래서 어제자의 경우에도 비골이 있을 텐데 비골이 상승세가 컸고 비골을 따라서 이클이 상승세가 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면을 따져놓고 보자면 이클의 상승이 주도고 비골이 따라갔다라는 점인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의 그냥 알트장은 예전 준메이저 알트코인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아마 그렇게 느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런 약간 쉽게 말해서 고인물 차트 저는 사실 고인물보다는 이제 꾸정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미 개발 여력도 없고 마케팅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코인들이 지금은 하락량 대비해서 그냥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세가 크더라도 저는 기존의 전략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먼저 채운다 전략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주봉으로 보고 전체 이렇게 자동을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약간 상승세가 큰 것도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더 변동성이 안정적인 코인이 상승세가 더 좋게 보이기도 해요. 특히나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내가 굳이 뭐 알트코인에 들어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세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디파이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 순간에서 1일자 뭐 일일 상승률이 크건 작건 가네요. 그리고 이러한 알트코인들 중에서 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이더리움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주로 취급하는 거나 아니면 직관적으로 이더리움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코인들,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디파이 코인이 뭔지 모른다라고 하신다면은 바이낸스 들어가셔서 마켓을 누르시고요. 이 올 크립토 들어가서 디파이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디파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레이어 2 아니면 꾸정물, 진짜 그냥 썩은 물도 존재하고, 아니면 정말 그냥 칩스캠 같은 것도 몇 개 있고, 그리고 뭐 난 지갑 형태로 했었는데 이게 디파이가 좀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네,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다른 것들도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디파이와 연관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디파이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들의 약간 테마를 정리하실 때는 저는 바이낸스 들어가셔서 이런 것들을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지극히도 레이어 1, 레이어 2 테마를 주로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디파이 종목 설명할 때는 저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중 채우고 알트코인들 알아볼 때 설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뭐 약간 추천을 해달라고 해주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또 최근까지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 댓글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 타점이나 아니면은 시황들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도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서 이 며칠간 생각을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 방을 제공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며칠 동안은 이 선물 무료로 타점과 뭐 공부, 트레이딩, 시황 이런 실시간 상황에 맞는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 있는 그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 이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언제 닫힐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얻어가실 분들은 누르셔서 그냥 정보 보시고,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림하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림하고 맞나? 틀린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참여를 잡는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추세가 깨졌다라고 방향성을 두고 있고, 그 기점이 되는 것은 이 상승 추세선을 깨지게 되는 순간 그게 실현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남은 주말 재밌게 보내시길 바랄게요.